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2024도 5426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들과 배경. 이 사건의 주인공은 부부 2명의 원고와 부산강서 세무서장인 피고입니다. 원고 부부는 총 5명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정도로 이 사건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에서 먼저 심리되어 2024년 8월 30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에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주택 매매의 전 과정.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고 부부의 주택 취득과 양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2015년 12월 7일 원고 부부가 첫 번째 집을 구매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이를 기억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평범한 1세대 1주택 상태였죠. 두 번째 단계 2017년 4월 20일, 약 1년 4개월 후 원고들은 두 번째 집인 니은 주택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이제 원고들은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2019년 4월 19일, 이 시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 변곡점입니다. 원고들은 세 번째 집인 디귿 주택을 구매하여 1세대 3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 2021년 1월 13일, 원고들은 처음 샀던 기억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2021년 11월 26일, 원고들은 니은 주택을 양도했고, 바로 이 양도에 대해 부산강서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란 무엇인가? 여기서 핵심 쟁점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족이 실제로 살기 위해 집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이는 원래 한 채의 집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새 집을 사서 잠깐 두 채가 되었을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며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원고들의 주장 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니은 주택을 양도할 때 디귿 주택과 함께 두 채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귿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니은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들도 결국 두 채의 집을 가진 상태에서 그중 하나를 팔았으니 일시적 2주택 상황과 동일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법 규정을 해석할 때는 법에 쓰여진 문헌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법조문의 정확한 의미.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정확한 문헌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여기서 핵심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결정적 차이 1주택에서 2주택 vs 2주택에서 3주택.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황과 법이 정한 특례 적용 조건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이 정한 특례 상황 1주택 소유 신규 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양도 원고들의 실제 상황 1주택 소유 2주택 소유 3주택 소유 1주택 처분으로 2주택 또 다른 주택 양도 즉 원고들은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 번째 집을 사서 3주택이 되었다가 그중 하나를 처분하여 다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는 법이 전제로 하는 1주택에서 2주택으로의 일시적 전환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원고들의 추가 주장과 법원의 반박. 원고들은 추가로 다음과 같은 주장도 했습니다. 설령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니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주택 보유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실내 보호 원칙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원고들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적인 주장들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르면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패소한 원고들이 상고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에 내는 인지세, 송달료, 그리고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원고들은 1심, 2심, 3심 모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각 신급의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와 교훈. 이번 대법원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법 규정의 엄격한 해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문자 그대로 1주택에서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주택에서 3주택이 된 후 다시 2주택이 된 경우는 아무리 결과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조세법규의 확장 해석 금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비과세 규정이라고 해서 그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조건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계획적인 부동산 투자의 중요성. 다주택 투자나 매매를 계획할 때는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이나 희망적 사고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재정리. 오늘 살펴본 판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처음에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새 집을 사서 잠깐 두 채가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세 채가 된 후 다시 두 채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법 조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며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주택 관련 세금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작은 차이로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련 법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각 주택의 취득, 시기와 양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법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와 세금 계획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